계수가 실수인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의 자, 계수가 실수인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 두 2차 방정식, 니은만 설명하면 된댔지. 자, 니은. A씨가 음수다. A씨가 음수란 얘기가 뭐예요? 뭔 부호가 다르다? A와 C에 대한 부호가 다르다? 근데 잠깐만. 공통근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나오면 되나? 공통근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와도 되나? 근데 그건 공통근은 아니잖아. 그냥 근이다. 이거지. 아니야. 공통근이란 거는 요 놈의 근과 요 놈의 근이 일치하는 근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놈을 공통근이라 불러. 근데 A씨가, 그래서 공통근 문제를 지금 내도 되나? 공통근 문제 연립방정식인데? 잠깐만 있어봐. 연립방정식 때처럼 한번 풀어보고 설명할게, 이거는. 얘는, 뭐, 우리가 원래라면은 방학 때 이걸 해왔었으니까. 그치? 얘도 그 느낌인 것 같아. 마플 시너지가 가끔씩 이런 게 있어요.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는 마플 교과서에서 한번 해왔기 때문에 마플 교과서라는 좀 선행 교재를 해왔기 때문에 뒷단원의 문제들이 앞단원에 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마지막에 수학 하 때 배우는 뭐 집합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던가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알았죠? 그거는 참고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원래라면은 이 니은은 연립 방정식이라는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나오는 녀석을 먼저 하고 나서 해야 되는 녀석이긴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살짝 들어오는데 그거 잠깐 모른다면은 어차피 연립 방정식 때 자세히 할 거니까 방학 때 배웠던 공통근 풀이를 기억만 해봐. 알았지? 그거는 어쨌든 참고하고 가고 어쨌든 공통근 문제는 연립 방정식에서 어떻게 풀라고 하냐면 일단 공통근을 알파라고 두고 풀라고 해요. 연립 방정식에서 나오는 풀이다. 그래서 그 공통근 알파를 뭐 해주세요? 두 식에다가 대입을 하라고 합니다. A알파의 제곱 플러스 B알파의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왔고 두 번째 이 녀석은 뭐예요? A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2B알파의 플러스 C는 0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공통근을 알파라고 두고 두 식에다가 뭐 해주세요? 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식을 뭐 하라고 하냐면 나는 일단 무조건 더하기 아니면 빼기라고 해요. 그럼 이 녀석도 역시 뭐 하는 거다? 둘이 빼주게 될 거야, 너네는. 그럼 빼게 되면은 밑에서 위에 걸 뺄게 B알파는 0이 나오거든. 이렇게 이제 푸는 게 연립방정식에서 나오는 공통근에서 나오는 풀이야.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녀석은 첫 번째 뭐가 0이다? B가 0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뭐가 0이다? 근이 0이다가 되는데 여기서 AC가 양수라는 말은 두 근의 뭐가? 곱이 양수다라는 얘기지. 곱이 양수인데 한 근이 0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돼. 왜냐하면 AC의 곱은 양수기 때문에 근 중에는 뭐가 없다? X는 0이라는 것을 근으로 가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알파가 공통근, 근이잖아. 그래서 얘는 탈락이야. 그럼 B가 0일 수밖에 없네. 그러면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뭐가 나오는 거야? AX의 제곱에 플러스 B가 사라지고 C는 0. 두 번째 2차 방정식도 뭐예요? AX 제곱에 플러스 C는 0. 그러면 여기에서 두 식이 다 똑같으니까 일단 두 근이 모두 다 공통근이 됐겠지. 근데 그 근이 어때?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에 마이너스 4AC인데 B 부분이 사라졌고 AC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지. 실근이야 허근이야? 무조건 허근이 등장해. 그래서 실근인 공통근은 가지지 않는다. 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푸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요 풀이 자체가 공통근이라는 것 자체가 수학상에 이제 다다음 단원쯤 되는 여러 가지 방정식에 있는 연립 방정식에서 나오는 풀이라서 지금은 뭐 더 자세한 내용을 생략할게요. 왜 이렇게 두는지 이런 것들은. 알았죠? 그거 참고하고 가자. 좀 다른 풀이가 있나 봤는데 해설지도 똑같이 풀고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다음 단원 내용. 다다음 단원 내용. 알았죠?
다음 몇 번? 416번으로 가봅시다. 자, 요거는 뭐예요? 우리 수업 때도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첫 번째 내가 강조하는 거는 완전 제곱식에 이거 형광펜 쳐져 있는 얘가 아니라 나 이거 먼저 강조하지.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만 보고 눈 뒤집어지지 말라 그랬어. 지금 위에 주어져 있는 이 식은 무슨 식이야? 자, 일단 패스. 그래서 이 녀석은 뭐야? 그냥 2차 식일 뿐이야. 항등식이냐? 아니잖아. 등호가 없잖아. 등호가 없는데 얘를 가지고 K에 대한 항등식이다처럼 얘를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항등식이 아닌데. 그리고 두 번째,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그래서 항상 뭐를 잘 보라 그랬어? 그 뒤를 잘 보라 그랬지. 그 뒤에 있는 말을 뭐 해주면? 식으로 고쳐주면 그 식이 바로 뭐가 된다? K에 대한 항등식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그러면은 완전 제곱식이다라는 말을 식으로 고쳐봐요. 그게 바로 뭔데요? 얘가 만약에 능령을 가졌다면 뭐다? 판별식이 0이다지. 그게 이제 식이잖아. 가보자. 판별식을 썼어. 그럼 뭐 나왔어? A-2K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 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뭐다?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분근이 된다. 맞죠? 그게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라고 풀라고 했었어. 다현씨 됐어요?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4K제곱, 4K제곱 사라지니까 K에 대한 1장부터 쓰자.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은 얘는 뭐 나와요? A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로 가자. 부호 조심. 그 다음에 K가 없는 항들 A제곱에 플러스 4B. 그게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변에 0밖에 없네. 모든 개수들을 다 빵빵으로 만들어주세요.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끝. 둘이 곱해주면 답은 4분의 1, 4번. 알았죠? 다음 54번 가보자. 알파 제곱의 베타 바 플러스 알파 바의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해주세요. 뭐야? 응? 혈액옥소수가 근날분이 안 해가지고 응? 다시. 수술을 안 했는데 그냥 풀어보고 아, 복수를 내가 안 했어? 우리가 시험 오늘 숙제가 뭐였지? 그게 하나가 제일 쉬운 건데 남아가지고 풀어보고 모르겠으면 질문하라 해가지고 아, 잠깐만. 어디 말하는 거지? 이유형이야? 아, 혈렉은 설명 안 했어? 아, 오케이. 그래요, 갑시다. 자, 2차 방정식 혈렉은 갑시다. 근데 방금 그 문제는 그거랑 관련 없는 건가? 어쨌든 가자. 혈렉은 설명을 좀 할게요. 혈렉은 내용 자체는 사실 되게 쉬워. 한근이 1 플러스 2i 주어지면 뭐 해야 돼, 도영아? 한근이 1 플러스 2i, 1 플러스 2i가 주어졌어. 그럼 뭐 해? 도영아? 눈을 왜 그렇게 떠? 그때 어떻게 풀어요? 켈레근을 가져요. 맞지? 그때 켈레근이 뭐야? 1-2i. 이거 자체가 내용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근데 학교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온다 그랬지. 자,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개념 설명을 좀 살을 붙여서 설명하죠. 갑니다. ax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첫 번째. 그때 한 근이 등장해요. p 플러스 qi가 등장을 했대. 무슨 근이 등장했어? pq는 실수라고 했을 때 q는 0이 아닌 허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창환아,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 근이 허근으로 등장했다 지금처럼. 그러면 내가 뭐 하라고 해? 항상 쓰면 뒤진다고 얘기를 했죠. 창환아, 평소에 수업 중에 문제를 풀지 말고 제발 내 말을 좀 잘 들으세요. 뭐라 그랬어? 그렇지. 한 근이 허근으로 등장하면은 제발 부탁이니까 다른 근을 p-qi로 두지 마. 기계처럼. 우리는 시중에 파는 문제집들은 말 그대로 켈레근을 연습하기 위한 문제들이라서 항상 개수가 실수라고 줄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학교 시험을 대비하잖아. 맞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자. 허근이 등장하면 반드시 뭐 확인하세요?
개수가 실수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한근이 허근으로 등장했어. 그럼 뭐 해야 돼? 개수 확인합니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개수를 실수인지를 확인을 했어. 예스! 맞아요! 그러면 다른 근을 뭐로 잡아? 혈내근으로 잡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게. 다현아! 개수가 실수하는 얘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 그렇지. 유형 2번에서 내가 했던 얘기죠. 유형 2번에 뭐 있어? 제일 첫 번째 문제. 어떠한 2차 방식, 미지수가 들어있을 겁니다. 미정계수 A 있을 거야. 그때 한 근이 2이고 다른 근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 한 근이 2라고 주어지면 대입해서 A를 먼저 찾잖아. 그거랑 같은 문제인 거야. 근데 그냥 그 근이 허근, 지저분한 근인 것뿐이지. 그래서 그게 노림수가 딱 그거예요. 애들이 개수가 실수인지를 확인 안 하고 무조건 혈내근 쓰는 애들 틀리게 만들라는 문제야. 알았죠? 내가 중학교 때 그것 때문에 틀려서 나는 항상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요. 왜?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이거 아무도 설명 안 해줬거든. 이걸 강조 안 해줬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혈내근 쓰는 습관만 있거든. 그러다 보니 개수가 실수라는 얘기가 없는 거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씨 알겠죠? 반드시 허근이 등장하면 뭐부터 하자? 개수를 확인하자. 알았죠? 승호씨 알겠죠? 허근이 등장하면 뭐 하라고? 그렇지. 개수가 정확하게는 뭐? 실수인지 확인을 하세요. 알았죠? 그럼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한 근이 등장을 했어. 무슨 근이 등장해요? P 플러스 Q 루트 M. 무리수인 근, 무리근이 등장해요. 그래도 뭐예요? 또 화나? 개수가, 아니 뭐래. 한 근이 무리근이 등장했어. 그럼 뭐 해야 돼? 개수가 뭐인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책도 봐봐. 형광펜이 어디 쳐져 있어? 여기 쳐져 있잖아. 다른 근에 별표 친 게 아니란 말이야. 알았죠? 개수가 목 아프다. 유리수인지를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맞다면 다른 근은 뭐? 혈내 무리근. 무리수 부분 뒤집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가 없으면 대입형 문제인데 그냥 한 근이 무리수로 지저분하게 나온 것뿐입니다. 덥지? 그지? 에어컨을 켜고 올까? 이 문제도 너희들이 딱 보자마자 바로 1-루트 바로 시작했다면 좀 아쉬워요. 이 문제를 보는 너희들의 시선은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 근이 무리근이 등장했네. 개수 A, B, C, 1A, B에 대한 내용으로 얘를 확인하는 게 두 번째로 와야 되고 그래서 세 번째로 뭐 해야 돼요? 다른 근은 1-루트 5입니다. 라고 와줘야 된다. 알았지? 개수 반드시 확인. 근데 시중에 파는 문제집은 항상 개수 유리수 AB. 그 다음도 개수 유리수 AB. 그 다음도 개수 실수 AB. 계속 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닌 거에 대한 연습을 하는 문제는 실제 학교 시험에서만 만나게 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질문이 뭐였어? 454번? 454번? 아, 그래서 이거구나. 맞네. 그래서 여기서 짠, 봐요. 2차 방정식에서 두근 알파 베타가 나왔어. 뭔가 하래.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야 이 문제였다면 무슨 문제겠어?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죠. 맞죠? 알파 베타로 묶고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고. 근데 지금은 막 혈내들이 막 섞여 있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알파 베타의 관계들을 찾아왔었어야 돼. 먼저 뭐부터 하자? 한별식부터 가보자. 음수 나오네? 허근이 나오고. 근데 개수가 1, 2, 3 필수니까 둘은 무슨 관계에 있다? 혈내 관계에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녀석을 뭐로 고쳐버리면 돼? 베타바 대신에 알파로 고쳐버리면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알파바 대신에 베타로 고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뭐가 됐어?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가 됐다. 그죠? 더는 설명 안 할게요. 끝. 알았음? 그래서 두근이 혈내 관계에 있다. 다현씨 고장난 것 같다. 어디? 다시. 자. 그래서 뭐다? 무슨 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 근데 개수가 뭐니까? 필수기 때문에 그 두 근은 무슨 관계에 있다? 혈내 관계에 있는 거야. 알파에
알파의 혈례가 베타라고. 그러니까 베타가 뭐라고? 알파의 혈례라고. 알았죠? 끝. 지어도 되죠? 갑니다. 455번 질문, 454번 질문 누구였어? 다현이? 455번 질문인 사람 다 손 들어봐봐. 아, 맞네? 하자, 이거는. 자, fx,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가 주어져 있고요. pq는 실수. 요게 아마 나중에 혈례근 내용이랑 연결되겠지. 물론 지금은 확인하지 말고 밑으로 갈게요. 일단 첫 번째. 뭐 나오네? 나머지 정리. f1은 뭐예요? 나머지. 그래서 보통 f1은 뭐예요? 할 때 뭐 1 더하기 p 더하기 q가 나오는데 그게 1입니다. 따라서 p 더하기 q는 뭐예요? 0입니다. 또는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q 대신에 마이너스 p를 써도 돼요. 뭐 이렇게 가도 좋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뭐가 등장했어요? 허근이 등장했어요. 그럼 너희들은 이제 뭐 하러 가는 거야? fx의 개수가 실수인지를 확인을 해서. 그래서 다른 근을 뭐로 가지고 오는 거지? a-i. 그때 또 중요한 거. a가 실수기 때문에 i만 부호 바꾸면 됩니다. 그것도 조심하세요. 알았죠? 어쨌든 그러면 뭐 나왔다? 두근이 등장한 거잖아. 그럼 그 두근을 가지고 혈례근 내용 항상 뭐로 넘어가? 근과 개수의 관계로 가죠. 두근의 합. 근데 개수에서는 두근의 곱.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q로 갑니다. 근데 q 대신에 마이너스 p. 그럼 둘이 똑같네. 근 나왔잖아. a는 얼마예요? 1. 됐니? 동시 됐죠? 서율이도 됐죠? 네. 끝. 그럼 a가 나왔으니까 집어넣어서 p 찾고 p 나오면 q 찾고. 알았음? 끝. 463 가보자. 두근 알파 베타. 그 밑에도 두근 뭐. 다 뭐 하란 얘기야? 근과 계수 관계 써주세요. 네. 여기까지 한번 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뭐예요? 네. 알파 베타 뭐예요? 그리고 부호가 다르다. 이거는 뭐랑 연결시키는 거? 보통 곱이랑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b는 양수. 뭐 이것도 지금 당장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찾아놓고 가자. 그 다음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두근은 또 이거네. 거기서도 결국은 뭐야? 합곱 찾듯이 합곱 찾아줘야지. 뭐 나와요? 두 번째. 뭐 나와요? 아우, 팔 아파. 됐죠? 그리고 a 플러스 b를 찾아주세요. 이게 뭐 하는 얘기야? 뭐 하는 얘기야, 이거? 그래서 보자. 여기서 a, b가 알파, 베타가 나와 있잖아. 이 녀석 넣을 수 있지. 그쵸? 얘를 이용해서 집어 넣어주면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 뭐야? 베타구나.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의 합에다가 뭐? 절대값 마이너스 2b를 곱한 거야. 근데 b가 양수, 즉 마이너스 2b가 음수인 거 아니까 얘 사실 절대값 의미 있어 없어? 없죠? 맞죠? 마이너스 2b가 음수니까 뭐 해주면 돼? 플러스 2b로 풀어주면 되겠지. 근데 그게 12b래. 어머?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6이라는 거 찾은 거 아니니?
그러면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봐. 얘가 6이에요. 얘가 플러스 2B라며, 아까. 여기도 똑같이 2B를 꺼냈는데, 근데 그게 3A 플러스 2B래. 잉? 깜짝이야. 그럼 A2 나온 거네. 됐지요? 그럼 A 찾았고, 누구만 찾아주면 돼? B만 찾아주면 되네. 안 쓴 게 뭐 있니? 그럼 이거 해결했고, 이게 해결했으니까. 결국 여기 아직 안 쓴 것 같은데? 그래서 A가 2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요거구나. 그러면 이제 요 둘이 이용하는 거 같아. 전에 이거 비슷한 문제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치? 알파 베타의 합이 마이너스입니다. 둘 다 음수거나 둘 중 하나는 음수일 거예요. 근데 절대값끼리 더했는데 6이 나온대. 크기가 달라졌어. 부호는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크기가 달라졌어. 그 말은 둘 다 음수니? 아니지. 둘 다 음수였다면 얘가 마이너스 6, 얘도 6이었겠지. 그래서 부호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다. 그래서 나는 가정을 할 거야. 뭐가 양수라고? 나 그냥 알파가 양수라고 가정할래. 그러면은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고 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6이란 얘기라서 연립하시면은 알파 베타가 나와요. 알았죠? 그러면 끝났죠? 이거 가지고 뭐 찾으면 돼? 곱 찾아버리면 되겠네. 근데 그게 2는 4. 그래서 A 찾았고 B 찾았고. 알았죠? 끝. 아, 오늘 빨간색 몇 개를 부러뜨리냐? 끝. 여기까지. 65번 가보자. 이 문제 어렵네. 다른 반은 왜 질문을 안 한 거야? 이거 얘는 풀었어. 얘가 그치. 그럴걸? 그 요 부분은 풀었는데 앞부분은 전혀 다른 얘기니까. 으쌰. 알았죠? 이거 가자. 야, 이거는 나보다 너네들이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얼마 전까지 중3이었던 자네들 원에다가 지름 하나 그어놓고 그놈과 한 점에서 만나는 현 하나 그어놓으면 이거 자동으로 나오는 거 있지 않아? 중학교 기하, 중등 기하에 나오는 거 뭐 있어? 닮음이 나온다고? 닮음 말고 다리야. 닮음 말고 그게 결국 닮음 때문에 나오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딱 보이면 공식 있잖아. 이거 둘의 곱은 이거 아니야? 접선은 이거고 이거 둘의 곱은 얘 곱하기 얘고 그거 말고 이거 그래서 이거 OP, BP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고라고 했잖아. 얘가 알파라고 해봐. 얘가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너희들이 찾아보면 됩니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 뭐인 거 알아 이미. 렌즈룸 11. 그럼 너희들은 알파 곱하기 베타만 찾아오면 되는 거야. 그때 너희들이 써야 되는 게 얘가 11 플러스 알파잖아. 8 곱하기 12는 11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 이거 해와야지. 안 배웠어? 중학교 때? 진짜 안 배웠어? 뻥인 거야? 뭐야? 네 알 수가 없네?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들어가면 끝나는데 사실? 그거는 나도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어. 그게 그 닮음이 사실 이거잖아. 이 닮음 맞나? 써면 써시기 나와요. 몰라. 야, 어느 닮음 얘기한 거야? 뭐랑 뭐? 이거 맞지? 요거 닮음이잖아. 아, 이렇게? 그렇지. 똑같은 얘기지. 됐나요? 그거 식을 정리하면 아마 얘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닮음 쓰면 돼. 그것도 중학교 기하고.
지금 내가 말한 이것도 중학교 기하고. 그럼 여기서 너희들은 알파 곱하기 베타만 잘 찾아오시면 된다고. 알았나요? 알았나요? 네. 넘어가야지. 이 질문 누구? 그래요. 자, 다음. 자, 이 문제 발표. 자, 요 유형에서, 자, 70번, 70번. 자, 68번 먼저 갈게요. 68번 문제는 너희들이 다들 잘 풀었을 거라 생각해요. 이거 언제 배웠거든? 현수 오기 전에. 인수 정리하면서 내가 5가지, 6가지 유형으로 쫙 설명했던 그 녀석 나오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 나왔던 게 뭐야? 현수도 잘 기억해봐. 방학 때 배웠던 거. 이거 했지. 여기서 fx는 3차식이라고 하면은 x-1과 x-2와 x-3을 인수로 갖는다. 즉 3차식 fx라고 하면 x-1과 x-2와 x-3의 곱이다. 기억나지? 맞죠? 동영이 맞지?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버전이 뭐야? 는 1. 그래가지고 f1-1은 0, f2-1은 0, f3-1은 0. 그래서 그 좌변의 식의 생김새를 보면서 fx-1이라는 식이 1 넘어 0 되고 2 넘어 0 되고 3 넘어 0 되니까 또 x-1과 x-2와 x-3을 인수로 갖는 거야. 물론 최고차에서 모르면 앞에 붙이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버전이 뭐였어?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붙였어? 우리가 직접? 그렇지. 는 k로 잡았죠. 그 다음 네 번째 버전이 뭐예요? 이제 값들이 다 달라져요. 기억나죠? 그 중에서 쟤는 몇 번째 유형이야? 두 번째 유형이네. 는 1, 는 1. 그래서 어쨌든 이 식의 생김새가 뭐야? 68번 질문은 아니야. fα-1은 0과 fβ-1은 0이 성립하는 걸 보니까 좌변의 식의 생김새를 보면서 뭐로 잡아가요? fx-1이라는 식이 뭐뭐를 0으로 넣으면 0 된다? 알파 베타 넣으면 0 된다. 그 말은 뭐예요?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갔는데 여기서 이거 쓰고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면 안 되죠. 여기서 근과 계승관계 쓰지 마세요. 결국 이 식이니까. 알았죠? 바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됐죠? 오케이? 제가 근을 알파 베타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좌변이 인수분해 되면 뭐가 됐다는 얘기? x-알파, x-베타라는 얘기거든. 솔직히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쫙 풀면 끝나요. 그래서 F3 넣으면 답이에요. 9 플러스 3 빼기 3이니까 9겠네, 답은. 그러면 이제 누구도 마찬가지. 70번도 마찬가지인데, 자,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지금 이 유형은 사실 3단계로 나오는데 제가 3번째 단계고 처음에 풀었던 68번이 첫 번째 단계야. 그럼 2단계에서는 뭐가 먼저 나와야 되냐면 이거는 문제 바꾸고 살짝 쓸 텐데 너희들은 굳이 쓸 것까지는 없으니까 그냥 봐봐요. 원래 요게 먼저 나와줘야 돼. 요걸 먼저 연습을 해요. 왜? 몇 번째 유형? 요거. 방금 내가 요 잠깐 썼던 거. F1은 1, F2는 2, F3은 3이랑 같은 유형이잖아. 그치? 그게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푸냐? Fα-알파는 0, Fβ-베타는 0. 그 식의 좌변을 보면서 Fx-x라는 녀석이 알파 넣으면 0 되고 베타 넣으면 0 되니까 그게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로 나와줘야 돼. 알았어요? 알았죠? 물론 지금처럼 뭐가 없으면 최고차항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거기다가 a, b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 요렇게 해야 된다. 알았죠? 최고차항의 개수 묶어줄 때는, 붙여줄 때는 내가 근과 계수 관계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든 식에 대해서 전체다가 곱해줘야 됩니다. 한 번 더 쓸게. 아까 겹쳐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나와야 돼요. 이건 아직 쓰지 마. 지금 문제 바꾼 상태다. 알파 쓰면 안 되네. K로 가자. A로 가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왜 주어졌겠어? 최고차의 개수를 구하는 용도로 주어졌겠지. 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야? 알파 베타가 거꾸로 크로스로 꼬인 게 문제지. 그러면 지금 주어진 녀석 한 번 더 쓸게요. 요 두 녀석은 일단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이고 F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0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한 거야? 뒤에 있는 요 녀석을
f 안에 있는 얘를 x로 둘 거니까 얘도 x에 대한 식으로 나오게, 즉 알파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재료가 바로 뭐예요? 여기서 근각예수의 관계를 이용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베타 대신에 뭐로 바꿔버려? 베타 대신에 1-알파로. 두 번째, 알파 대신에 1-베타로. 그리고 나서 이 좌변의 식의 생김새를 보면서 어떻게 풀어주는 거야, 너희들은? fx 마이너스 1 플러스 x라는 녀석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거기서 최고 차의 개수만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라고 가면 되는 거잖아. 알았죠? 이게 세 번째 형태. 근데 이게 끝일까? 아니요. 네 번째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너희들이 질문한 여기 행일에 있는 요 마지막 문제들이야. 요거 얼른 정리해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하러 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마무리는 x에 1 넣어주면 되고 1 넣어서 a를 찾고 그 fx 완성하시면 끝납니다. 알았죠? 그 이하 과정을 생략할게요. 너 여기만 쭉 풀고 나 알았어 하지 말고 연습하세요. 됐죠? 이렇게 잘 풀었니? 정리 얼른 해봐. 자, 491번은 그래서 방금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완전히 똑같아서 어차피 생략할 거고 질문도 아니고. 근각예수 관계를 이용해서 먼저 이 베타를 알파로, 이 알파를 베타로 바꿔주시면 돼. 알았죠? 알았죠? 어차피 질문도 아닌데 왜 아니지? 요 방금 앞에 문제 질문한 사람 491 질문일 텐데. 아닌가? 방금 우리 이 문제 풀었잖아. 이거 질문한 사람 누구였어? 그럼 491도 질문? 이건 또 맞았어? 왜? 그럼 이것도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니지? 아, 계산 실수였나 보네. 괜히 설명했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492 한번 가봅시다. 492는 왜 또 다르냐면 F 속에 뭐가 들어가 있거든. 알파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 F 속에 뭐가 들어갔거든. 그렇지. 베타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 그 녀석부터 일단 사실 마음에 안 들죠. 알파 제곱이 아니라 알파에 대한 식으로 나오든가 뭐 하든가 해야지.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나와야 돼? 근각예수 관계를 먼저 써버리는 게 아니라 대입한 녀석이 먼저 나옵니다. 베타도 마찬가지니까 한 번만 쓸게. 그래서 알파 제곱이 뭐 나와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f 알파 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f 안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들어간 채로 나옵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알파다 해서 나와야 돼. 되었을까? 되었을까? 4구인데요. 아니 뭐 유형 순서로 설명하는 거지. 번호 순서로 가니? 일부러 했던 문제니까 똑같이 한 번 더 하려고 온 거지. 일단 여기까지 되었니?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베타도 똑같은 식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이 녀석을 각각 는영꼴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양 안 했다. 베타도 똑같을 거라서 사실은 베타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보면서? 좌변의 식을 보면서 갑니다. 자, F 속을 무조건 X로 가니? 아니죠. F 속에 뭐가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 있으면, 얘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바로 뭐야? X에 알파를 넣었더니 뿅뿅 성립하지. X에 베타를 넣었더니 뿅뿅 성립하지. 효과. 이 식의 생김새로 뭐가 나와요? X-알파, X-베타가 나오는 fx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는 있다. 1이라는 말이 나오는 2차식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뭐예요? 1. 근데 그게 뭐예요? 제일 처음에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인 거지. 됐을까요?
그럼 한 번 더 정리해볼게. 뭐 굳이 2항 정도만 해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식을 만났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F 안에 식 들어간 거 우리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뭐 해주면 돼요? F 안에 있는 놈을 하나의 문자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F 속에 있는 녀석이 T가 됐고 X가 뭐가 된 거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된 거니까 그대로 쇽쇽 집어넣어주면 에이 이거라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PQ가 5, 5. 둘 다 5, 5. 알았음?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F 안에 2차식이 들어가다 보니 조금 처음에 지저분했죠? 그거 빼고는 똑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꼬이는 거 얘기해 줄까? 여기는 알파 제곱인데 여기다 베타 나와봐. 좀 짜증나겠지. 뭐 하나 더 들어가는 것 뿐이긴 하지만. 알았죠? 뭐 그렇게 넘어갑니다. 492. 현수 됐어? 이거 492 현수였던 것 같은데? 뭐 다른 사람들도 이거 틀린 사람 많이 있죠? 492 다 됐지?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심플하게 갈 수도 있지 않나? 없나? 아, 더 심플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거 이렇게 푸는 사람 손 들어봐봐. 비슷하게 가는 사람. 처음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 없냐? 이거 맞추는 사람 손. 아, 없구나. 자, 다른 풀이 보여줄게. 이거 지운다? 지워도 돼? 이거는 사실 F 안에 10 들어간 건 사실은 우리가 그닥 좋아하진 않거든. 그래서 여기서 뭘 써주는 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봐. 아까 안 썼는데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썼는데 써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 나와? 1인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1. 그럼 알파가 뭐 나와요? 그래서 얘가 F 속에 베타가 들어갔다고 해버리는 거야. 그게 더 심플하네. 대신에 얘도 바꿔주면 되지. 넘어와서 플러스 4알파. 알파 대신에 여기다 이걸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좌변, 밑에 것도 똑같으니까 좌변의 식을 보면서 너희들은 뭐로 가면 돼?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알파 베타를 인수로 갖는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하면 끝났네. 이미 답 나왔네. 그러면 5, 5 나오겠죠. 알았죠? 이게 더 쉽다. 됐음? 끝. 되네? 예.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484 하고 갈까? 잠깐 쉬었다 할까? 지울게요. 잠깐 쉬었다가 484 할게요. 아, 아니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수학 같은 경우는 본인 학교의 작년 시험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참고 자료인 거지 진짜 무관하다고 봐야 돼. 사실 그래서 나도 기출문제를 풀릴 때 본인 학교 거 자꾸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주긴 줘. 근데 그거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진 않아요. 내가 보통 기출문제를 주면서 이거 잘 풀어봐야 돼 하는 것들이 이제 좀 평범한 난이도도 있지만 좀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 그래서 다른 학교 거 기출문제를 많이 풀릴 거야 너네. 본인 것도 주긴 주겠죠. 직보 때. 또는 뭐 다른 학교 거 줄 때 뭐 예를 들어서 양지고를 기준으로 보면은 다른 학교 거 주는 아름고를 주는데 그때 아름고는 본인 걸 받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섞어서 가기도 할 거고 아예 다른 지역 기출문제들도 많이 가지고 올 겁니다. 자, 어제는 가보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중근을 가지니까 뭐 해야 돼? 판별식을 써야죠. 그래서 4분의 1로 갑니다. 뭐예요? 아, 진짜 풀이 지겨워.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3ab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거 그치? 5a 플러스 3b 플러스 2 이런 거 할 때 마지막 요거 하나 마이너스 잘못 쓰고 막 어쨌든 는요. 근데 여기서 a제곱 b제곱 나오고 여기서 a제곱 b제곱 나오고 뺄 거니까 사라져요. 그럼 남는 게 여기는 2ab 여기는 마이너스 2ab를 뺄 거니까 4ab 그 다음에 뒤에는 마이너스 3ab랑 계산하면은 플러스 ab 암산 좀 할게.
그리고 플러스 5a 플러스 3b 플러스 2는 0. 자, 여기서도 나왔다. 자, 여기까지 풀면은 정답입니다. 알았죠? 왜냐면은 여기 이후 과정이 고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또는 연립 방정식에서 나오는 연립이다, 연립. 즉 뭐다?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나오는 뭐거든? 부정 방정식이거든. 알았죠? 자, 이 이후 과정은 여러 가지 방정식 내용입니다. 알았죠? 거기서 나오는 연립 방정식 유형에 있는 부정 방정식 유형이야. 그래서 요 빨간색 부분은 모르시더라도 이번 시험과는 무관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알았죠? 어쨌든 부정 방정식 중에 무슨 조건? 정수 AB, 정수 조건 문제입니다.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응? 정수 조건 문제 어떻게 풀라 했었지? 부정 방정식 기억나니? 방학 때 했던 거? 상수항을 적당하게 바꿔주세요. 그 적당하게 바꾸는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시험 대비 때 할 겁니다. 기말고사 때 또는 부정 방정식 할 때. 그래서 뒤에 상수항 부분을 뭐로 바꾸냐면 플러스 15로 바꿔요. 그럼 우변에는 13이 필요한 거죠. 양변에 13을 더했다는 얘기죠. 왜? 좌변이 a 플러스 3과 b 플러스 5로 인수분해 되거든. 근데 여기서 a, b가 정수니까 얘네들도 정수야.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 정수 곱하기 정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둘 다 정수인데 맞죠? 어떤 정수들? 13에 대한 약수인 정수들. 그래서 너희들은 a 플러스 3이 1일 때 b 플러스 5가 13이 되는 거. a 플러스 3이 13일 때 b 플러스 5가 1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자연수인지 정수인지 잘 보면서 마이너스 1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AB를 가지고 A 곱하기 B 중에서 가장 큰 거 찾아주시면 되죠. 찾는 건 생략할게요. 이 빨간색 부분은 여러 가지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 파트에 있는 부정 방정식 내용이라서 나중에 나오는 단원 내용이에요. 알았죠? 여기까지 했다면은 잘 했어요. 뭐 할 게 없지, 이번 문제는. 그래서 왜 이렇게 섞어내는지 모르겠어, 마플. 어쨌든 490번 가보자. 아, 모의고사 기출도 모의고사 기출인데 그러면 이거를 여러 가지 방정식적으로 냈었어야지. 뒤에 걸 기준으로 내줘야지. 분류를 해야 되는데 좀 포인트를 조금 다르게 맞춰, 다른 교재들이랑. 단순 연산이 뒷단원이면 신경 안 쓰고 앞단원에 내. 핵심이 앞단원이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핵심이 판별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내가 봤을 때 판별식이 더 기본 아닌가? 난 부정 방정식에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분류를 좀 이렇게 해놨네요. 패스. 자, 490번 얘는 설명 안 합니다. 해야 되나? 할까? 자, 490번 뭐예요?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다. 그 말은 뭐야? 아까 491번 2번에 약간 기초 유형이다, 그치? 요렇게 생긴 녀석 자체가 알파 넣으면 0 된다, 베타 넣으면 0 된다. 그래서 뭐다? x-알파, x-베타가 인수로 갖는 최고차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 없네? A인 2차 식이다. 그래서 는 0이 되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 알았죠? 근데 요 식의 생김새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뭘 쓰자? 근각의 제관계를 이용해서 얘가 x, 얘가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A를 찾아주세요, 이겁니다. 됐지요? 됐지요? 490번 끝. 그 다음에 93, 4번. 93번. 자, 요거 고개 들어봐. 다들 고개 들어봐. 자, 이거 기억해놔. 허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인데 3승이 실수가 되는 거는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3승 빼기 3승 또는 3승 플러스 3승. 알았죠? 그래서 x 3승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야 쓰지 말아보자. 잠깐만. 허근 알파를 가지니까 이거지. 잠깐만. 알파 3승이 실수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지. 허근이 알파니까 이걸 x라고 생각하면 결국 x 3승이 실수가 되는 거지. x 3승 마이너스 k 3승 꼴에서 x 마이너스 k가 나오고 x제곱에 플러스 kx 플러스 k제곱이 나와야 되며, 그래서 지금 처음에 주어져 있던 2차 방정식은 결국 뭐다? 여기 있는 이 식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1차항의 제곱이 상수항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저기서도 뭐다?
1차항의 개수의 제곱이 상수항이랑 같아지면 됩니다 해서 끝내면 돼요. 알았죠? 이 문제 빨리 푸는 풀이는 이거야. 그래서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 0입니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p들의 곱은 답은 마이너스 3이에요. 근각계수의 관계. 하고 끝나는 거야. 이해됐니? 요거 하나가 유일합니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해놔요, 상식으로. 허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등장하고 3승의 실수다라는 거는 유일하게 이거 딱 하나입니다. 알았죠? 요거는 상식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지. 그치? 원래는 어떻게 풀어? 원래는 어떻게 풀어? 원래는 어떻게 풀어? 허근 알파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p알파 플러스 p 플러스 3이 0됩니다가 성립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허근을 갖는데 개수가 p 플러스 3. 근데 실수 p. 실수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뭐가? 개수가. 그러면 다른 거는 뭐다? 알파와 알파바다. 그래서 혈내근끼리의 합이, 혈내근끼리의 합이 뭐 p다. 혈내근끼리의 곱이 p 플러스 3이다와 같은 근각에서의 관계 및 혈내근이랑도 연결시킬 수 있고, 허근이 등장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또 등장해야 될 수도 있고,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사실 이게 넘어가는 이 문제는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우리 아직 2차 방정식, 아니 2차 분응식 아직 안 배웠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필요한 것 같아서 써보긴 했는데 판별식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어쨌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알파 3승이 실수가 되세요. 그거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서 알파 3승을 만들어봐. 뭐 해주면 돼? 그렇지. 양변에 알파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알파 3승 남아요. 나머지 넘길게요. 슉. P알파 제곱. 알파를 곱한 거 맞지? 마이너스 P알파. 마이너스 3알파는 0. 요게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좀 지울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갔어. 그 다음에 얘가 이거지. 능력이 나오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얘가 실수. 여기서 어떻게 하면 쉬울까? 여기서 그렇지. 여기 있는 식을 이용해서 이 녀석을 뭐 해봐? P로 묶어봐. 그러면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아닌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너 뭐 하자고? 처음에 뭐 하자고? 아니야. 알파로 묶으면 그러면은 알파 값이 곱한 값이 실수라는 거니까 잠깐만. 이거? 응. 이게 실수야. 그래서 알파가 허근이니까 네. 앞에 있는 값을 곱했을 때 나오는 값이 알파 바라는 거 아니에요? 얘가 근데 곱해서 실수가 되는 게 꼭 혈내를 곱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 응. 응? 이거 원래대로 내가 다른 풀이 있었는데 잠깐만 있어봐. 자, 여기서 또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또 한 번 더 사용하자. 알파 제곱이 뭐야? P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지. 그 알파 제곱 대신에 얘를 또 넣어주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다시 한번 알파를 대입해서 만든 2차식이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하나는 알파 제곱만 남기고 나머지 넘겨서 양변의 알파를 곱한 거 하나랑, 하나는 알파 제곱만 남기고 옆으로 넘긴 거 이 식을 한 번 더 대입하는 거 하나랑. 어쨌든 다시 순서를 다시 바꾸자 그러면. 자, 여기서 간다. 일단 여기서 알파 제곱만 남기고 옆으로 넘길게요. 아까 알파 3승을 바로 구했더니 안 보였는데 요걸 한번 넘길게요.
그리고 나서 양변에 알파를 곱해요. 그럼 얘가 알파 3승의 마이너스 P알파 제곱의 마이너스 P알파 마이너스 3인데 여기에 알파 제곱 대신에 얘를 또 넣는 거야. 그러면 P에다가 P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배 하고 나서 마이너스 B알파의 마이너스 3입니다. 됐나요? 뭐 하나 잘못 썼다. 이거 알파. 여기까지 됐니? 됐죠? 그러면 정리해보자. 얘가 뭐 나와? P제곱에 마이너스 P에 마이너스 3에 알파가 나와. 두 번째, 알파가 없는 놈. 마이너스 P제곱에 마이너스 3P가 나와요. 됐죠? 근데 얘가 뭐가 되고 싶대? 얘들아, 필수가 되고 싶대. 그러면 여기서 허수인 알파가 가지고 있는 누구가? 허수 부분이 있지. 그 허수 부분은 반드시 개수가 0이 아닐 거야. 왜? 허근이라고 했거든. 근데 그 녀석을 0으로 만들어서 실수만 남겨야 돼. 그 말은 뭐다? 얘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했나요? 오케이. 얘가 분명히 알파가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I 꼴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 BI에다가 얘를 곱했는데 0이 돼서 사라져야 되잖아. 실수만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것밖에 없지. 알았어요? 그래서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 0인데 그게 아까 내가 말한 이거랑 똑같잖아. 알았죠? 그 답은 마이너스 3인데 요풀이는 저것도 당연히 기억은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해놔. 허근을 갖는 2차 방정식 주어졌는데 그놈에 대해서 3승이 실수다? 그거는 무조건 3승 빼기 3승, 3승 플러스 3승 밖에 없다는 거. 잘 기억해놔요. 알았죠? 그러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요. 그 다음 마지막 94번 가보자. 가린다. 저거를 얼른 정리해봐, 밑에 것도. 자, 494번 갑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가 fx는 음수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에 일단 물어보는 건 뭐예요? 나머지 용량 쓰라고 하죠. x에 2 넣어버릴게요. f 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6이 되도록 하는 모든 a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함수값에 뭔가가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6이 나오도록 하는, 맞죠? x에 뭔가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으로서 마이너스 6이 나오도록 하는 놈을 찾으러 가자 이건데, 지금 요 위에 녀석 봐봐. 요 위에 녀석 사실 나를 봐봐. 그래서 보통 해설치 풀이나 보통 일반적인 풀이는 뭐로 넘어가냐면 이항을 시켜요. 나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 너희들 혹시 이항 시켜서 푼 사람 있냐? 그래서 우변을 막 정리하고 연댔어요. 꼭 그래야 되나? 꼭 그래야 될까? 저 좌변이 뭐로 보여, 얘들아? 예쁜 거. 그래, 이뻐. 어떻게 이뻐? 그렇지. 합차 이용하면 훨씬 편하지 않냐? 나는 합차를 쓰는 게 나은 것 같은데 보통 이항을 시키더라. 어쨌든 하나는 어떤 fx 플러스 1에다가 3을 뺐어요. 또 하나는 fx 플러스 1에다가 뭐 했어요? 3을 더했어요. 둘이 얼마만큼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6만큼 차이 납니다. 맞죠? 근데 우변이, 잘 봐. 우변이 어떻게 생겼어? 앞에 두 개만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고요. 뒤에 놈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5예요. 얼마만큼 차이 나요? 내가 잘못 썼어요. 7만큼 차이 나요? 왜 이래? 왜 7만큼 차이 나? 마이너스 1이구나. 합차를 잘 못해. 6만큼 차이 나요. 됐죠? 됐죠? 그럼 둘 중에 한 놈의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또 다른 한 놈의 x제곱 플러스 5 아닐까? 이렇게 들어가도 되잖아. 됐음? 됐음? 근데 또 하나 의문이 들어야 돼. 둘 중에 그래서 누가 누구야? 큰 놈이 얘야? 큰 놈이 얘야? 아니죠.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이제 가를 봐야지. fx가 음수가 나온다는 조건 자체가 최고 차익에서 뭐란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이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해줘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1이 돼서 안 보이고 있었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붙여가지고 그러면 개수가 큰 게 누구야? 상수항이 큰 게 누구야? 그러면 플러스 1이 더 큰 거지. 맞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1이라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끝났죠? 됐죠? 그럼 fx 플러스 1은 뭐예요? 넘어가서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 그래서 너희들은 얘가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걸 찾아주면 돼. 그럼 x는 뭐뭐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오죠. 맞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들어갔다. f 속에 들어간 놈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x가 플러스이면 속에는 3이 들어가거나 x가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거죠. 그게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요 놈이 3이 되거나 요 놈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돼서 a는 1이거나 a는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답은 마이너스 3일 겁니다. 됐죠?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개 다 있네. x에만 집중하지 말고 f 속에 들어간 게 똑같은 거야. 알았죠? 네, 현수 됐어요? x 플러스 다시 뭐라고? 오른쪽에 네. 마이너스 x 위에 거야. 응. 이게 그 x 플러스 1이랑 같은 거야. 그냥 다. 아, 이거 전체요. 그래서 3 넘어간 거야. 됐나요? 동의 됐어? 동의 고장났나 봐. 어디가? 아, 이해됐어?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너네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고 갈게. 아, 자꾸 할 얘기가 오늘 새끼 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너네 이거 유형 16번 봐봐. 여기 질문 없어? 다 맞았어? 나랑 안 했던 사람들 한번 얘기해봐. 이 문제 내가 안 풀어줘서 저 현수, 승호, 소율이 3명. 다 맞았어? 승호도? 유형 16번. 446, 447, 448. 다 맞았어? 소율이도 다 맞았어? 아, 오케이. 그래요. 좋아요. 자, 오늘 내용 넘어갑시다. 자, 오늘 내용 요 유형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우리 요 3월달 수업 초반에 이제 한 얘기, 승호 오기 전에, 현수 오기 전에 했던 얘기인데, 나는 수학상을 약간 어떻게 가르친다? 지금 당장 너희들이 문제를 하나라도 더 맞추기 위한 것도 당연히 중요는 하지. 근데 지금 조금 너희들이 어렵게 배우더라도 조금 더 뭐라고 해? 어렵게 배운다는 거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너희들이 더 쉬운 것들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이 수학상이라는 거는 좀 너희들이 기억을 오래 해야 돼. 너희들이 지금 당장 피타고라스 정리가 안 되는데 도형 문제가 풀리니 안 풀리니? 당연히 안 풀리잖아. 피타고라스 정말 많이 쓰이잖아. 맞죠? 그런 것들처럼 수학상, 수학하 내용은 고등부에서 나오는 제일 첫 번째 과목인데 수능 범위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수능에는 수1부터 등장해요. 그렇다고 수상하가 안 나온다는 건 아니지. 기본적으로 너희들한테 기본적인 말 그대로 상식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아까 도환이가 잠깐 쉬는 시간에 했던 얘기처럼 중등기하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 거야? 이번 시험.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활용이 중등기하랑 연결시킬 수 있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알았죠? 대신에 그 내용이 중등기하 내용이 심화 내용으로 나오진 않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수학 상하도 앞으로 너희들이 수원, 수투를 푸는데 갑자기 기본 상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수학 상하 내용이 꼬여 있지는 않을 거야. 수학 1, 2 내용이 꼬여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연산에 필요한 게 수학 상하 내용이 계속 딸려 나오거든. 그래서 이번 수학 상과 수학 하는 앞으로 너희들이 배워야 되는 나머지 수학들, 뭐 수원, 수투 포함해서 그런 녀석들에 대해서 가장 기초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단원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라고 해서 먼저 이 내용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 중에서 2차라서 독특하다 해야 되나 2차라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는 사실 되게 일부분에 대한 거고 전체적인 큰 틀은 모든 함수의 모든 방정식의 모든 부등식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해서 이 내용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수1과 수2예요. 거기서도 기본적인 상식처럼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 알았죠? 그리고 그렇게 배워놔야 너희들이 기억도 오래 가고요. 자, 어쨌든 계속 갑시다. 그래서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는 무슨 관계에 있는데요? 먼저
함수에서부터 출발해보자. 함수에서부터 출발하면 일단 뭐 내용이 먼저 나오냐면 두 개의 함수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만약에 내가 질문할 거야. 승호야, 두 개의 함수가 등장했어. 그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만약에 교점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풀래? 승호지 않아요.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세요. 뭐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알았죠? 그러면 아는데 대답 못한 걸 거야. 연립을 합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아니, 함수인데 왜 연립을 해? 연립은 방정식에서 하는 거잖아. 근데 왜 함수인데 연립을 해? 상관아? 함수에 대한 내용인데 왜 연립을 하는지는 알고 있나? 알고 연립하는 건가? 그것부터 또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너네가 연립 방정식에서 배운 누구? 부정 방정식 내용. 아까 그 내용. 자, 연립 방정식은 문자가 두 개, 식이 두 개라서 말 그대로 덧셈, 뺄셈이라던가 대입을 통해서 하나의 문자를 고쳐요. 그래서 한 문자를 찾은 다음에 다른 문자도 찾아주는 식으로 해서 근을 찾으러 가죠. 그게 연립입니다. 근데 부정 방정식은 뭐였어? 문자가 두 개인데 아까 나온 것처럼 아까 뭐였지? 이거였나? 이거였지. 문자가 두 개인데 식 하나 띡 주고 나서 x, y를 찾아주세요. 그럼 이거 만족하는 해가 무수히 많잖아. 그래서 우리가 부정이 뭐야? 해가 많아서 부정, 정할 수 없는 상태. 즉 해가 많은 모든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연립 방정식에서 배운 부정 방정식은 지금처럼 식이 하나인데 문자 두 개면 몽땅 다 부정 방정식이라고 해요. 물론 그 중에서 풀 수 있는 녀석만 다루기는 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부정 방정식인 거야. x에 1 넣고 y에 3 넣으면 성립하잖아. x에 2 넣고 y에 5 넣어도 성립하죠. 부정입니다. 물론 모든 x 아무거나 일일이 넣는다고 성립하진 않아. 항등식은 아닌데 해가 무수히 많을 뿐. 맞죠? 근데 이 녀석을 뭐 해보면 슬쩍 형태만 고쳐보면 뭐 나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라는 게 나오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fx-y는 0이라는 것도 일종의 부정 방정식이고요. y는의 형태를 고쳐주면 그게 바로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으로 설명을 하자면 함수라는 녀석은 일종의 부정 방정식의 한 종류예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함수와 함수라는 얘기는 부정 방정식과 부정 방정식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 더 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르는 것이 뭐야?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뭐야? 이 위에 있는 점들 하나하나는 전부 다 뭐예요? 이 함수에 넣으면 성립하도록 하는, 즉 부정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 해들을 눈에 보이게 좌표평면에 찍어 놓은 거고, 그 찍어 놓은 점들을 연속적으로 연결해 놓은 게 바로 함수의 그래프라 부르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자. 함수는 일종의 뭐다? 부정 방정식이며 함수의 그래프는 뭐다? 부정 방정식의 해의 집합인 거야. 근데 그 함수의 그래프와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찾으라. 부정 방정식의 해집합과 부정 방정식의 해집합이 겹치는 해를 찾아주세요. 즉 교점을 찾아 세우는 즉 공통근을 찾으라 연립하라는 얘기라서, 그래서 우리는 연립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게 이제 수학을 제대로 배운다면 이렇게 배우겠지. 물론 그렇게까지 설명 안 하지만 어쨌든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다. 결국 쉽게 말해서 함수의 교점을 구하려면 부정 방정식끼리 연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식을 뭐 빼는 것도 괜찮지. 0은 fx-gx 또는 우변끼리 같다라고 두는 연립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만들지? 연립을 해서 fx는 gx라는 방정식의 뭘 찾으러 가요? 근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실근을 찾는 이유는 함수라서. 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방정식의 실근은 결국 x값이 나옵니다. 우리는 뭘 찾고 싶었는데요? 함수의 교점을 찾고 싶어서 연립을 했는데 y는 사라지고 x만 먼저 나오네. 즉 여기는 실근이 뭐랑 같은 거다? 교점에 대해서도 뭐다? x값, x 좌표랑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함수와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방정식이란 걸 딱 만났는데 방정식이 따로 놀고 함수가 따로 놀고 부등식이 따로 노는데 이런 문제는 또 함수로 만들래. 그럼 그런 유형들만 너희들이 함수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방정식은 모든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모든 함수에 대한 내용은 다 모든 방정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너희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지금 너희들 머릿속에도 드는 생각들이 다 마찬가지야. 다들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직까지 좀 뭐랄까 확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좀 이따 한번 아무튼 얘기를 해보자. 계속. 어쨌든 그래서 방정식을 만났어. 그래서 방정식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그 방정식이 무슨 방정식이네? 하필이면 2차인 거야. 2차라면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도구들 우리 앞 단원에서 배워왔죠. 뭐뭐뭐뭐 배워왔어요? 근의 공식을 근을 물어본다면은 근의 공식이라던가 인수분해를 배워왔어요. 그리고 근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또는 종류, 허근, 실근 같은 종류를 물어본다면 판별식도 배워왔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라던가 하는 걸 물어본다. 또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물어본다. 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 분의 차 같은 걸 물어본다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혈내근 내용도 써왔어요. 맞나요? 그 내용들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부 다 뭐 하면 돼? 함수의 교점에 대한 질문, 교점이라는 명칭 딱 등장하자마자 너희들은 바로 연립을 해서 방정식을 보면서 풀어볼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왜? 처음에는 문제에서는 함수로 나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번 단어는 결국 목적은 뭐냐면 함수에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을 쓸 예정이라서 함수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바로 방정식으로 넘어가서 이것들을 풀 수 있도록 연립하는 과정을 생략해서 미리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두자가 이번 단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연립을 시킬 거예요. 알았죠? 계속 한다. 그래서 처음에 함수에 대해서 뭐라 물어본다면 교점을 물어본다면 교점의 x좌표를 구해서 y좌표를 찾으면 되니까 x좌표를 구하기 위한 누구?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로 들어가면 되고 교점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연립을 해서 판별식을 쓰면 되고요. 맞죠? 하지만 익숙해지면 너희들은 연립하는 과정을 생략할 거고 나는 계속 연립을 하긴 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 물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교점의 x좌표를 두 교점의 x좌표를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했을 때 뭐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너무 쉽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 뭐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라는 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혈내근으로 넘어가는 내용도 사실은 뻔해. 교점의 x좌표 중 하나가 그냥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2 나왔다. 그럼 당연히 혈내근 쓰는 거라서 너무 독특한 형태라서 그냥 생략할게요. 혈내근에서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다. 안 나오지는 않는데. 알았죠? 그럼 지금 너희들이 설명해야 되는 게 얘네들을 가지고 얘네들로 가는 문제들 중에 요거 하나 빼고 나머지 것들 눈으로 확인 정도만 하면 이번 단어는 끝나요.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되는 어려운 내용 하나 하러 갈 거고 2개. 자, 그래서 유형 1번부터 넘어가는데 처음에는 한 유형 3개에서 5개 정도가 전부 다 뭐야? fx라는 함수는 2차 함수인데 gx라는 함수가 x축 내용이 쭉 나올 겁니다. 유형 1번 뭐예요? 2차 함수와 x축에 대해서. 유형 2번 뭐예요? 2차 항등식이 왜 나와? 여기 문제를 보자. 2차 함수와 뭐예요? x축과 접합니다. 만나는 교점이 한 개인 거. 맞죠? 그 다음에 유형 3번 뭐예요?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지 않는 거. 셋 다 무슨 문제네? 그냥 판별식 문제네. 알았음? 알았음? 그래서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유형 1번 같은 거에서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잖아. 어디 갔어? 이 1번이냐? 1번 같은 거 496번 할 때 뭐 하면 돼? 일단 첫 시작은 함수와 x축이라는 또 다른 함수 뭐예요? y는 0이죠. 두 함수에 대한 내용이 등장했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다. 교점의 개수 등 내용이 등장했으니까 맞지? 만나는 점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연립을 하는 거고 물론 너희들은 는영도 안 붙일 거야 나중에. 뭐라 쓴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두 점에서 만나 세우니까 뭐로 넘어가면 되겠네? 판별식으로 넘어가서 양수해요 하면 답은 3번 나올 거 아니야. 이겁니다. 유형 2번은 는영인 거고 유형 3번은 작은 거고. 알았죠? 그리고 유형 4번으로 바로 갈게요. 그리고 유형 4번은요. 요거는 잘 기억하세요. 자, 원래 너희들한테 푸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시간까지는 못 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무슨 문제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좌표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다른 말로 이렇게 주어주기도 합니다. 뭐요? 두 교점 사이의 거리. 그때 너희들은 간단하게 그림 그려봐. 2차 함수와 x축이 있어. 만나는 점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교점 사이의 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거든. 그러면 무슨 문제랑 똑같은 거야? 요거랑 똑같네.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들어갈 게 바로 뭐예요? 두 교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왜 별표를 쳐뒀을까? 말 그대로 문제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주면은 너희들이 쉽게 푸는데,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교점 사이의 거리가 3이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라는 말을 잘 못 찾거든. 근데 그거는 그림 그려보면 사실 명확해. 그래서 그림 좀 그려보라는 의미로 별표 좀 친 겁니다. 근데 자, 조금만 넘어가 봐. 유형 5번인가 6번부터는 전부 다 이제 gx가 뭐가 될 거예요? 직선이 될 거예요. 잠깐 이름 좀 보고 보자. 유형 7번부터네. 자, 유형 7번부터는 다시 뭐로 돌아옵니다. gx가 뭐예요? 직선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때도 똑같아. 유형 7번이 두 점에서 만난다. 유형 8번은 접한다. 유형 9번은 만나지 않는다 할 거야. 똑같은 순서니까 생략할게. 대신에 는영이 아니라 는 gx 꼴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들어주고 싶은 문제는 이거야, 사실. 이게 마플 시너지에도 없고 요즘 신중 문제집에 잘 안 나와요. 근데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y는 x제곱에 이 문제에다 같이 좀 써놔. 문제는 내가 막 만들 거예요. 답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과 직선 y는 2x 플러스 k가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일 때 그때 k를 구해볼래? 이게 문제입니다. 요거를 풀 때도 마찬가지. 너희들은 외워서 이거는 근각예술 관계구나. 이것도 중요한데 일단 그 전에 원리부터 가자면 결국 이것도 무슨 문제다? 함수와 함수의 만나는 점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뭐부터? 연립부터 하세요. 알았죠? 그 연립은 같다라고 두면 되는 게 연립이니까 이 항은 내가 바로 할게. 그때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k는 0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너네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뭐다? 근각예술 관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뭐부터 좀 하세요. 부탁이니까 그림을 조금만 그려보세요. 왜냐면 너네가 그림 안 그리면 무슨 실수하냐면 저 문제가 기억이 나면서 근각예술 관계 바로 쓰는 거야. 좋아. 근데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이렇게 해서 틀려와요. 이해됐어? 얘가 차냐? 그림을 그려보면 틀렸다는 말을 알 거야. 왜? 2차 함수가 있고 지금은 x축이 아니잖아. 직선이잖아. 근데 만나는 교점 x좌표를 뭐로 잡았거든? 이렇게 잡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2루트 5라는 거는 얘가 2루트 5라는 거고 우리가 써야 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라는 거는 요 놈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죠. 두 개가 서로 다른데 얘를 2루트로 하면 안 되지. 그럼 얘를 구하러 가면 돼. 거기까지가 1절. 너희들이 스스로 낚이는 거. 그 다음 내용이 2절.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어떻게 찾으면 되는데 그때 이것 좀 살려주세요. 학교생들도 이렇게 안 풀어. 전부 다 뭐 하냐면 알파 콤마 2알파 플러스 k, 알파 콤마 2베타 플러스 k 잡아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래. 이게 말이 되냐? 기울기를 못 읽는 게 고등학생인가? 아니죠. 기울기가이라는 말은 길이비가 1대 2대. 그러면 여기는 뭐란 얘기야? 루트 5니까 얘가 2가 나와야지. 이해됐니? 1대 2대 루트 5니까 요 2배 해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찾아올 때 요거를 봐야 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다? 기울기를 살려서 닮은 비로 이제 삼각비로 들어가는 거 두 번째.
요렇게 이제 풀어주는 거. 여기에서는 두 가지 함정이 등장합니다. 알았죠? 하나는 계산이 길어지는 함정 하나, 점과 점사의 거리를 뺐어. 두 번째는 뭐 너희들이 이거를 이루토로 잘못 잡는 거 하나. 요 문제 좀 잘 써놔요. 마플이 없을 거야. 근데 학교 시험에 가끔 나와요 아직도. 알았죠? 시중에 센도 없어지고 알펜도 없어지고 이 유형이 다 사라졌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써놔주세요. 갑자기 추억? 어이구 저런. 응? 아 슬슬 가야 돼서 미리 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5분 뒤면 끝나니까 이건 내가 들고 있어야지. 아, 너 여기서 이거 가져가. 알았지? 자, 가자. 자, 됐죠? 쉿. 됐죠? 그렇게까지 하고 나면 이미 다 끝났어, 이제. 요게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 중에 좀 기억해둬야 되는 유형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거는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방정식 얘기. 유형 6번도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연립을 해보고 나면 방정식 얘기고, 아까 내가 이거 질문 아니니 했던 그 유형 나오는 거야. 똑같아서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유형 7번은 뭐예요? 이제 함수가 바뀐 거라고 했죠. 그래서 유형 7번은 판별식 0보다 크다. 유형 8번은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나니까 접한다라는 표현도 나오면서 뭐다? 뭐 이항시켜서 판별식은 0이다. 유형 9번은 뭐예요? 만나지 마세요니까 역시 연립한 다음에 이항시켜서 판별식은 0보다 작다. 똑같은 유형 계속 나와요. 그리고 유형 10번은요, 그걸 활용하는 거니까 미지수에 붙은 위치가 좀 달라지거나 조건이 한두 개씩 더 나온다는 얘기밖에 없고, 탈락. 탈락? 패스.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 똑같은 거고,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건 보통 미지수의 위치를 좀 바꿨다는 얘기니까 패스. 그럼 너희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유형이 바로 뭐냐면 유형 12번 말고 13, 14입니다. 아닌데 14, 15입니다. 아닌데 15, 16인가 봐. 15, 16이다. 요거 두 개를 하러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5분 남았어요. 차 타는 사람 손 없죠? 알았어. 어떡하지? 실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 하지마? 하지 말자고?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 아, 나 혼자 수업하고 너희들은 영상 보고 보냐? 안 보잖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는 반말이고. 조회수. 오케이, 인정. 조회수 찍어요 그러면. 알았어. 맨날 보니까 조회수 0이던데. 맨날 들어가서 웃긴 하는데 진짜? 너는 항상 그 조회수 1의 주인공이 너니? 보는데 조회수가 맨날 없음으로 돼 있어요. 언제 보는데? 다음날? 아, 보고 싶을 때 보는데 그때마다 항상 0이다. 조회수가 보통 없습니다. 거기 세 분? 내 유튜브 어디서 들어간지는 알죠? 본 거 알죠? 유튜브에 그냥 내 이름 검색하거나 익정생 검색하면 나오거든. 그래요. 알았어. 그러면 너네 수업 영상에다가 뒷부분에 내가 근의 분리랑 실근의 부호 파트를 연결시켜서 해놓을게. 따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수업 영상 뒤에다가 다른 수업 따로 찍어가지고 내가 붙여놓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너희들은 오늘 실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까지 갑시다. 알았죠? 그래서 숙제는 유형 16번까지가 숙제예요. 최대 최소 빼고. 근데 내가 왜 그러냐면 사실은 15, 16번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까지 같이 설명해 놓을게요. 알았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하자, 그럼 남은 시간. 자, 가자. 오늘 숙제는 5까지만 갈게요. 많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5까지 갈게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보냐면 유형 15, 16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할게요. 자, 근데 이 유형 15, 16번은 이번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집들마다 어디다가 구성하는지가 사실은 좀 달라. 알았죠?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좀 설명하는 마플 같은 유형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문제집들 같은 경우에는 유형 15번과 유형 16번이 지금도 나오고 부등식에서 또 나와요. 원래는 그게 맞아요. 지금도 설명할 수 있고 부등식에서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 근데 학교 시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문제, 두 문제 내는 게 좀 문제 개수가 제한되다 보니까 아깝거든. 그래서 물론 이 녀석을 어려워하니까 내고 싶겠지만 학교생들은 내고 싶겠지만 기왕 낼 거면은 어렵게 내고 싶어서 보통 기말 때 많이 냅니다. 중간고사 때보다.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지금 당장 시험용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은 하고 계세요. 근데 나는 지금 설명할 거야. 왜냐면은 흐름상으로는 지금 딱 설명한 게 맞으며 두 번째, 어차피 너희들이 부등식도 배웠기 때문에 할 줄은 아는 상태거든.
알았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거기 들어봐. 일단 첫 번째 유형 15번으로 갑니다. 유형 15번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 2차 방정식에 실근의 부호라고 돼 있죠. 요 녀석은요, 뭐랑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랑 관련된 거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아니야, 이건 지우자. 알았죠? 그런데 풀이 도구가 딱 세 글자로 설명합니다. 뭐뭐뭐요? 근과 계수의 관계니까 합곱도 있지만 뭐도 있다? 판별식도 있다. 기억나나? 성은아? 합곱한으로 푸는 거 얘기했었지. 자, 갑니다. 2차 방정식 갈게요. ax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는 0이 있어. 그때 너희들한테 말 그대로 실근의 부호들을 알려줍니다, 문제가. 그래서 문제에 나오는 용어가 뭐가 나오냐면 두 근에 대해서 부호를 알려주니까 모두 다 양수예요부터 출발하는 거지. 두 근이 모두 양수. 또 두 근이 모두 음수. 또 두 근이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라고 등장합니다.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할까?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해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너네가 외워두셔야 돼요. 너희들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 합곱판을 확인한다. 그래서 합을 보자. 합, 그 다음에 곱, 그 다음에 판.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자, 근데 여기서 합곱판을 본다라는 사실까지만 기억하지 그게 뭔지는 외우지 마세요. 이건 외우고 좀 봐보지 뭐. 자, 봐. 양수인 두 근이 있어. 양수 두 개 합하면 뭐 나와? 양수. 외울래? 안 외울래? 외우지 마세요. 양수 두 개 곱하면요. 양수. 그 다음에 음수 두 개 더하면요. 음수. 음수 두 개 곱하면요. 양수. 부호가 반대인 놈을 더하면요. 몰라요. 맞죠? 3과 마이너스의 합은 1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3과 2의 합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물론 0일 수도 있고. 근데 곱은요. 무조건 음수.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합과 곱에다가 판별식을 보는 이유. 왜?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기만 하면 그 근은 무조건 양근이니? 아닐 수 있지. 어떤 예시가 있을 수도 있어. 1 플러스 i라는 근과 1 마이너스 i라는 근. 더해도 2 양수, 곱해도 2 양수. 우리는 양수인 근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합과 곱으로 판단을 하면은 그 중에서 허근들도 등장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양근이라는 말 자체가 부호가 있다라는 얘기고 부호가 있다라는 얘기 자체가 실근이라는 말이라서 판별식을 0보다 뭐 해줘요? 크거나 같다로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크거나 같다입니다. 왜요? 두 근이라고 했지만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 그럼 문제에 따라서 서로 다른이라고 해준다면 판별식은 0보다 크다로 가야 되겠지. 맞지요? 네, 두 번째. 이거 좀만 지울게. 두 번째, 곱이래. 두 근이 모두 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역시 왜? 실근이라서.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면 준아, 부호가 다르다? 그럼 판별식은 0보다 뭐 하겠어? 크죠? 부호가 반대라고 해도 실근입니다. 실근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왜 등호가 빠졌어? 부호가 다른데 같은 근일 리가 없지. 맞죠? 그래서 0보다 크다가 됐는데 여기서 얘를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그게 중요해요. 합은 몰라서 안 봤다면 판별식은 안 봐요. 왜 안 봐도 되냐면 자, 이것도 잘 기억해놔. 곱이 음수라는 것 자체가 우리 지금 합곱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야? 근과 계수 관계를 쓰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의 풀이는 곱이기 때문에 a분의 c가 음수라고 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a분의 c가 음수라는 말은 ac가 음수라는 말이랑 똑같거든. 그럼 ac가 음수라는 얘기는 판별식으로 넘어가 보면 b제곱에 마이너스 ac가 되는데 b제곱은 양수잖아. 0도 있지만 ac는 이미
양수잖아. 음수잖아. 근데 음수를 뺐다? 이미 양수가 나오고 있어. 굳이 내가 판별식이 양수입니다 라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안 보는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안 본다면 얘는 안 보는 이유가 중복되기 때문에 안 봐요. 얘랑 같은 말 하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더 넓은 범위라서 겹치는 범위 찾아주면 얘로 결정돼요. 알았나요? 그래서 안 봐도 되니까 안 봅니다. 다시 한번 두근이 모두 양수면은 합곱판을 보세요. 두 번째 두근이 모두 음수라고 나와도 합곱판을 보세요. 세 번째 부호가 반대일 때는 합은 왜 안 본다? 모르기 때문에 안 보고 곱은 뭐다? 음수가 되고 판별식은 왜 안 본다? 중복되기 때문에 안 봅니다. 즉 곱만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문제 3개 한번 가보자. 너희들이 딱 문제를 보자마자 뭐야? 2차 방정식에 어머 두근이 모두 음수예요. 이거 뭐야? 실근의 부호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서 근과 계세 관계를 가지고 와서 합곱판을 보면 됩니다. 모두 음수니까 합은 음수, 곱은 양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때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은 거지 서로 다른 이라고 해줬다면은 0보다 크다로 가셔야 되고요. 밑에 문제 551번 뭐야?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럼 뭐 하면 돼? 합은 안 봅니다. 곱만 음수라고 보면 되고요. 판별식은요. 0보다 크다라고 봐야 되는데 볼 필요가 없어서 답은 뭐야? 곱이 음수니까 K는 2보다 작다. 답은 3번 나오고 끝이야. 알았죠? 그때 왜 이게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냐면 사실은 이 합곱 판별식에 대부분이 2차식이 들어가. 지금은 심플하게 1차식이지만 오케이? 2차식이 들어가서 2차 부등식을 연립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보통 많이 나와요. 지금은 연립한다고 해봐야 1차거나 연립을 안 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올 거고. 알았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다음 문제. 얘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부호이기 때문에 곱만 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네. 끝. 또 설명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지워도 돼? 파란 거? 지울게요. 자, 간다. 그 다음에 나오는 유형. 요게 이제 됐다 중요한데요. 나는 이 이름을 좋아해. 근데 보통은 이 이름을 안 써요. 이 유형의 이름. 그럼 너희들이 들어왔을 법한 이름으로 가주면 요 유형은 바로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입니다. 근데 내가 좀 더 좋아하는 명칭은 요즘 많이 쓰는 저거. 실근의 위치. 또는 실근의 크기라고 쓰는 교재들도 생겼어요, 요즘은. 같은 말입니다. 근의 분리가 일단 기본 풀이고, 기본 용어고. 알았죠? 들어본 적 있죠? 근의 분리. 처음 들어보니? 아, 진짜? 한판축은 들어봤니? 한판축? 아, 그것도 처음 듣니? 너 방학 때 교재 뭐였니? 수학상? 아, RPM 다음 거로 하고 왔구나. 말레PM에 이게 없나? 여러 가지 분식이 있을 텐데. 말레PM에 있는 걸로 아는데. 빼고 했을 수도 있고. 근의 분리 들어본 적 있어? 아, 한판축은 들어본 적 있어? 그래요. 그겁니다. 나도 사실 근의 분리라는 용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애들이 하도 근의 분리 거려가지고. 자, 어제는 가자. 요 문제도 마찬가지. 실근의 부호는 근데 그 유형의 이름 자체에서 부호를 알려줍니다. 라는 게 예상이 가능하니까 뭐 굳이 설명하는 걸 자세히 할 필요는 없는데 근의 분리라고 하는 유형은 사실 너희들이 이름보다 기억해둬야 되는 건 사실 문제가 등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걸 써주거든. 가자. 어떤 예시들로 등장을 하냐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또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 또는 두 근의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1이 있다. 또는 마지막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다른 근은
1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전부 다 근의 분리입니다. 이걸 또 뭐 몇 개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런 유형과 저런 유형이 있어 라고 하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오케이? 이런 것들을 근의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 553번.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근의 분리. 554번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다. 근의 분리. 한 근은 2보다 작고 다른 근은 2보다 크다. 근의 분리. 알았죠? 근들을 어디로? 뭐 예를 들어서 1, 예를 들어서 2 이런 것들로 왼쪽 오른쪽으로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는 근의 위치를 좋아하고 또는 뭐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아까 어디 갔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는 거는 어떤 수직선을 1보다 작은 곳과 1보다 큰 곳으로 분리시켜 그 두 개로 나눠 놨을 때 두 근을 모두 다 어디다가 1보다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분리시켜 주세요. 뭐 이런 의미로 근의 분리라는 이름을 불리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하나, 마이너스 1과 4 사이 하나, 4보다 큰 거 하나라고 한다면 지금은 두 근을 모두 다 마이너스 1과 4 사이로 그 안으로 딱 분리시켜 두세요 라는 얘기겠지. 다른 데 위치시키지 말고. 알았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다 근의 분리인데 자, 근의 분리라는 거는 있잖아. 결국 2차 방정식 문제야. 맞지? 2차 방정식 문제인데 2차 방정식의 도구를 사용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근의 공식을 쓴다면 사실 가능해.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집합이라던가 이쪽으로 가면은 사실 근의 공식으로 풀이하는 경우도 가끔씩 만날 수도 있어요. 너희들도 깜빡하고 근의 분리를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기도 해요. 그래도 답은 나옵니다. 하지만 고등부에서 근의 공식은 좋아하는 풀이다 아니다? 별로 좋아하는 풀이 아닙니다. 써보면 알 거야. 좀 지저분해요. 근의 공식은 빼고 생각할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 수 있니? 아니요. K 때문에 인수분해가 자체가 불가능해요. 두 번째, 판별식만 가지고 1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니? 아니요. 불가능해요. 세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로 1보다 크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니?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면 합은 2보다 크겠지. 근데 합이 2보다 크다 그래서 둘 다 1보다 큰 건 아니잖아. 맞지? 합이 예를 들어서 2가 나온다 그래서 3이 나온다 그래서 꼭 2와 1 같은 것만 있냐? 아니잖아. 뭐도 있어. 5와 마이너스 2 같은 것도 있잖아. 그래서 2보다 크다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2차 방정식의 풀이 도구인 근의 공식, 인수분해, 판별식, 근과 계수의 관계, 켈러그는 말도 안 되고요. 요 네 가지 풀이 도구를 이용해서 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즉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방정식의 풀이 도구인 이 네 가지를 사용 불가능해. 그럼 방정식을 방정식대로 풀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근의 분리는 있잖아. 너희들이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라는 거를 판단을 했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뭐 하러 가야 되냐면 옆에다 쓰고 싶은데 밑에다 쓰자. 근의 분리라는 문제를 파악을 했다면 너희들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함수화한다라고도 보통 얘기하고 나는 함수로 해석을 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왜? 원래는 순서가 함수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정식을 만들어서 푼 건데 거꾸로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이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니 다시 만들게 됐던 원래 얘기인 함수로 돌아가자 이게 되는 거라고. 다시 이걸 풀기 위해서 얘를 쓰는 건데 도구가 불가능하면 이렇게 풀면 안 되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뭐 이런 흐름인 거예요. 그러면 함수로 해석한다는 말이 뭐냐면 함수로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되게 거창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좌변을 y를 붙여서 함수 하나 만들고 함수화 우변에 y 붙여서 우변을 가지고 그냥 y가 붙어있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두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뭐 하면 되겠네? 두 함수에 대한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한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이 1보다 크다? 이거 무슨 문제? 근의 분리 문제라는 걸 너희들은 파악을 했어. 기억을 했다면 우리는 이거를 뭐 하러 갈 거야? 함수로 만들어야겠네.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나를 더 써주냐면 이걸 쓰게 될 겁니다. 앞으로 얘를 가지고 y를 붙여요. 함수 하나 만들었어. 얘를 가지고 y를 붙여요. 함수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이 함수와 이 함수에 대해서 똑같이 해석을 해주는 거야. 방정식에 대한 표현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럼 함수에 대한 표현을 바꾸는 걸 나는 해석한다라고 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두 교점이 뭐하다? 모두 1보다 크다? 1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한 줄 써주는 거를 나는 이제 함수로 해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많은 쌤들이 함수화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알았음? 그 다음에 그래프는 이거 필요 없어서 이거 지우고 없다고 생각할게 그냥. 여기까지 일단 됐니? 됐죠? 그럼 두 번째, 함수로 해석을 하면 뭐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야. 밑에 있는 그림 말고 나는 딱 필요한 그림만 그릴게. 그래서 이 함수를 그려. 뭐야? 이차 함수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우변을 가지고 함수를 그려. 뭐 나와? y는 0. x축이겠지. 그리고 만나는 점들이 보이잖아. 그 만나는 점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다? 아, 모두 1보다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1은 어디에 있다? 너 왼쪽에 존재한다. 그림을 그렸어. 그럼 너희들이 그린 이 그림만 보면서 저것처럼 x축, y축 그리지 마세요. 알았죠? 저런 거 그리지 말고 요것만 딱 그리세요. y축 없이. 그러고 나서 뭐 해주세요? 그 그래프를 보면서 너희들은 딱 3개 확인하는 거야. 함, 판, 축. 그때 함의 이름이 뭐지? 함이 함수값의 부호입니다. 판은 뭐지? 판은 쉽죠? 판별식이고 축은 뭐지? 축, 그냥 축의 방정식. 근데 축의 위치라고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너희들이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을 하라고요. 합니다. 그래서 뭐뭐뭐 판단하라고 이 그림을 보면서 함수값의 부호를 판단해보자. 근데 함수값이 뭐야? x에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x에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을 우리가 함수값이라 부르지. 맞죠? 그럼 지금 넣을 수 있는 x값 자체가 뭐밖에 안 보여, 눈에? 눈에 뭐 x값 하나 딱 보이잖아. 누구 보여? 1. 그래서 1을 함수에다 넣어주면은 위로 올라간다? 아, x에 1을 넣어주세요. 1을 넣어주면은 1-6 플러스 k. 근데 그게 뭐다? 위로 올라간다? 양수. 함수값의 부호는 양수. 요거 하나 찾은 거고. 두 번째 뭐 찾으러 간다? 판 보러 가는 거야. 판은 뭐였지? 판별식이었지. 그래서 4분의 1이 바로 쓸게요. 9-k. 근데 그게 뭐 해야 돼? 서로 다른 누실근 0보다 커야 되겠네. 그 다음에 축 보러 갑니다. 축의 방정식. 너네 함수식 보자마자 축의 방정식 만들 수 있지. 축의 방정식 뭐예요? x는 3. 그래서 원래는 뭐 하러 가야 되냐면 여기 있는 y좌표랑 여기 있는 축방을 대소 비교해야 됩니다. 원래는 보통 축방 이런 데다가 k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나올 거야. 근데 지금은 없어요. 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나오는 근의 분리가 아니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풀어야 되는 거는 사실 요거 2개 정도만 풀면 끝나요.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축에 k가 들어가려면 판별식이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말고사에 나온다고. 2차 부등식 풀 수 있는 단계. 알았지? 그래서 지금은 요 3개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만 찾으면 답입니다. 요렇게 푸는 게 근의 분리예요. 다시 한번. 근의 분리라는 걸 너희들이 판단을 하려면 문제 유형을 기억하자. 뭐 둘 다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1과 2 사이에 있다, 사이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문제들은 다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 유형입니다.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 유형인 걸 알았다면 너희들은 함수로 만들어서 해석을 해주세요. 그 함수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양변을 가지고 각각 yy 붙여서 두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방정식에 나오는 근 같은 이런 표현들을 크다 이런 표현들을 함수에 대해서 나오는 용어인 교점이라던가 오른쪽 왼쪽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한 줄 해석하거나 써보거나 또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를 나는 함수로 해석한다고 한 것뿐이고 그 해석에 맞게끔 그래프를 그려줘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린다면 그 그림을 보면서 한 판축을 확인하는데 지금은 여기서 설명 끊을 거야. 다음에 여러 가지 부등식에 나오는 이제 1학기 기말고사가 되겠지. 중간고사 끝난 뒤에 요거를 다시 한번 하게 될 때 그때 왜 한 판축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거라서 지금은 요 정도로 하고 뭐 나오면은 그냥 풀고 끝내는 걸로 갑시다. 알았죠? 오케이? 어차피 지금은 한 판축 중에서 뭐 한두 개만 쓰면은 끝나는 1차 부등식이 끝이라서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어렵거든. 여기서 힘을 빼지 말고 다른 데서 좀 힘을 싣고 얘는 방법을 익히고 나서 우리 방학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문제만 풀고 다음
시험 대비 때, 기말고사 대비 때, 그때 요 놈을 왜 한판죽을 보는지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어쨌든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숙제는 555번 요거까지 이제 숙제입니다. 알았죠? 잘 가요.